코스피 나스닥은 미친듯이 오릅니다. 그런데 2021년에 대출까지 받아서 산 주식은 아직도 마이너스 57%인 분도 있습니다. 남일처럼 들리지 않으실 겁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만 오르고 내가 산 주식은 제자리라 답답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시장은 뜨겁다는데 나만 소외된 것 같아 불안한데 여기에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 발언이 찬물을 끼얹습니다. 내년 중에 금리 인하에서 금리 상승이 화두가 되는 시점이 올 것이고 시장은 흔들릴 것이다. 아니, 내 주식은 오르지도 않았는데 벌써 금리 상승 걱정을 하라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하실 겁니다. 이 모든 불안감과 질문에 대한 해답의 열쇠는 의외의 곳에 있습니다. 바로 유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가집니다. 국제 유가가 내린다는데 그게 내 주식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요? 기름값이나 내려갔으면 좋겠네요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지금 저유가로 유지되고 있는 게 현재 주식시장을 떠받치는 숨은 영웅입니다. 유가가 낮게 유지되니까 캐시우드가 내년에 걱정하는 금리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인 인플레이션 공포가 지금 힘을 못 쓰는 겁니다. 하지만 이 평화가 과연 영원할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의 저유가가 이 뜨거운 주식시장을 어떻게 떠받치고 있는지, 그리고 진짜 위기와 기회는 언제 오는지 명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더 나아가 2026년 다가올 유가 상승의 파도를 이용해서 내 계좌를 지키고 오히려 돈을 벌기 위해 어떤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하는지 그 시나리오를 명확하게 그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딱 두 가지만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모든 인플레이션이 나쁜 건 아닙니다. 좋은 인플레이션과 나쁜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좋은 인플레이션은 뭘까요? 반도체 가격이 오르는 걸 생각해보세요. AI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더 지어야 하고 그러려면 반도체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수요가 강해서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이건 기업들의 이익이 늘어난다는 뜻이고 주식시장에는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반대로 나쁜 인플레이션은 뭘까요? 바로 유가가 급등하는 겁니다. 유가는 보통 지정학적 리스크, 예를 들어 중동에서 전쟁이 나거나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경제 전체에 부담을 주는 충격으로 오릅니다. 이건 기업의 생산 비용을 높이고 사람들 지갑을 얇게 만듭니다. 결국 중앙은행이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게 만드는 최악의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럼 주식시장은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유가는 주식시장의 저승사자라고 불립니다. 두 번째 개념은 금과 원유의 성격 차이입니다. 금은 유동성에 먼저 반응합니다. 유동성이란 시장에 풀리는 돈의 양을 말합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릴 것 같으면, 즉 돈을 풀 준비를 하면 사람들은 화폐 가치가 떨어질 걸 예상하고 실물 자산인 금을 사 모읍니다. 그래서 금값은 실물 경제보다 앞서서 움직입니다. 반면 원유는 실물 경기 그 자체에 반응합니다. 시장에 풀린 돈이 실제로 공장을 돌리고 사람들이 여행을 가고 물건을 배송하는 데 쓰일 때, 즉 진짜로 기름이 필요해질 때 가격이 오릅니다. 그래서 원유 가격은 금보다 늦게 움직이는 후행 자산입니다. 자, 이 두 가지 개념을 머리에 넣고 지금 시장을 봅시다. 그럼 첫 번째 단서인 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금 가격은 온스당 4,350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지금은 4,000달러 밑으로 잠시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건 급등에 따른 자연스러운 피로감일 뿐입니다. 큰 그림에서 금은 여전히 상승 추세입니다. 왜일까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미친 듯이 금을 사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안전자산 하면 미국 국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미국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서 국채의 신뢰도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국 중앙은행들은 외환보유고에서 달러 비중을 줄이고 실물 자산인 금을 채워 넣고 있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디커플링이라고 합니다. 말이 어렵죠? 그냥 이젠 미국 달러 못 믿겠다, 그래서 금 산다, 이겁니다. 게다가 전 세계가 이제 금리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돈이 마구 풀린다는 뜻입니다.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실물인 금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놀라운 규칙이 있습니다. 에너지 원자재 가격 지수는 금광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약 20개월 뒤에 그대로 따라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금이 먼저 유동성을 보고 달리면 정확히 20개월 뒤에 실물 경기가 살아나면서 원유가 그 뒤를 따른다는 겁니다. 이 20개월의 시차를 지금 상황에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2025년에 금이 이렇게 강했다는 건 국제유가 역시 20개월 뒤, 즉 아마도 미국 중간선거가 있는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할 거라는 신호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서, 원유 공급 시장을 봅시다. 지금 원유 시장은 정말 이상한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넘쳐나는데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부족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먼저 단기 상황을 보죠. 현재 서부 텍사스산 원유, 즉 WTI 가격은 배럴당 $60까지 떨어졌습니다. 왜냐?
사우디가 주도하는 오펙 플러스, 즉 석유 수출국 기구와 주요 산유국 연합체가 생산량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원유 생산이 늘고 있고 가자지구 휴전 같은 지정학적 긴장 완화도 유가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장 현상이 아니라 트럼프와 사우디의 이해관계가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각본입니다. 우선 트럼프의 계산 속을 보죠. 트럼프는 본인이 일으킨 관세 전쟁 때문에 물가가 오르고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드릴 베이비 드릴을 외치며 미국 에너지 산업을 키우고 싶지만 당장 더 급한 건 물가 안정입니다. 물가를 잡아야 금리를 낮출 수 있고 그래야 주식시장이 환호하기 때문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사우디가 움직입니다. 지난 8월 오펙 플러스는 감산을 철회하고 증산을 시작했습니다. 로이터는 이걸 트럼프에게 주는 무언의 선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우디는 트럼프의 정치적 기반을 만들어주는 대가로 자신들이 추진하는 비전 2030에 대한 미국의 협력을 얻어내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사우디의 진짜 목표는 단기적인 유가 조절만은 아닐 겁니다. 자신들을 위협하는 미국 셰일 기업과 오펙 내부의 배신자들을 모두 고사시키고 잃어버린 시장의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가격이 내려야 경쟁자들이 고통을 겪을까요? 리스타드 에너지에 따르면 비오펙 국가들의 평균 손익분기점은 배럴당 47달러입니다. 트럼프 역시 셰일 기업이 완전히 망하는 40달러 밑으로는 원치 않습니다. 즉 둘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최적의 가격대는 50달러대 전후입니다. 이렇게 유가가 50달러대까지 하락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관세 전쟁으로 인한 물가 충격을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됩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미래 유가 폭등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유가인 60달러는 미국 셰일 기업들의 손익분기점인 65달러보다 낮습니다. 셰일 기업은 퇴저감층에서 석유를 뽑아내는 기업들인데 기술은 좋지만 생산 단가가 비쌉니다. 지금처럼 기름 팔아봐야 돈이 안 남으니 투자를 할까요? 당연히 안 합니다. 기업들의 향후 12개월 투자 계획을 보여주는 캐벡스 예상 지수가 2020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캐벡스는 캐피탈 익스펜디처, 우리말로 자본적 지출인데 쉽게 말해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공장을 새로 짓고 새로운 유정을 파는 거죠. 근데 이 투자가 멈췄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겠지만 1, 2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원유 생산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한 미국 석유기업 회장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지금의 공급 과잉은 18개월 안에 끝난다. 그 후에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며 유가가 급등할 것이다. 우리의 주식 투자 전략은 이 시간표에 따라 짜야 합니다. 1단계 2026년 상반기까지 버블을 즐긴다. 이 기간은 주식시장의 골든타임입니다. 유가가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면서 나쁜 인플레이션 우려를 잠재웁니다. 연준은 부담 없이 금리를 내릴 수 있고 시장에 풀린 유동성은 AI 같은 성장주로 계속 몰려들 겁니다. 소위 유동성 버블장이 형성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입니다. 이 시기에는 시장의 상승 흐름을 즐기는 것이 현명합니다. 2단계 2026년 하반기 변곡점이 나타나는지 주의하라. 이때가 되면 여러 가지 신호들이 겹칩니다. 첫 번째는 소비 사이클의 부활입니다. 지금까지 시장을 이끈 건 AI 투자를 중심으로 한 B2B 사이클, 즉 기업들의 투자였습니다. 생산성을 높이는 투자이거나 또는 신규 고용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물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었죠. 반면 B2C 사이클, 즉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 지갑을 여는 사이클은 계속 잠잠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하반기가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금리 인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트럼프의 감세 정책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꽁꽁 얼어붙었던 소비 심리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소비가 살아나는 건 좋은 일 아니냐고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관세입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이 지금까지는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았습니다. 기업들이 처음에는 관세를 스스로 감당해 왔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소비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들은 이때다 싶어 그동안 미뤄왔던 관세 부담을 제품 가격에 슬쩍 얹기 시작할 겁니다. 죄수의 딜레마와 같죠. 소비가 살아나는 시기와 맞물려 관세의 가격 정가가 본격화되면서 물가를 자극할 겁니다. 세 번째로 물가의 최후의 방어막이 사라집니다. 바로 미국 주거비입니다. 주거비는 전체 물가 지표를 약 1년 반 정도 늦게 따라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오히려 물가를 끌어내리는 고마운 역할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2026년 하반기가 되면 이 효과가 거의 사라집니다. 주거비가 더 이상 물가를 낮춰주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다시 오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지켜주던 방어막 하나가 없어지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활용점정, 바로 유가입니다. 앞서 설명드렸죠? 금 가격이 우리에게 경고한 20개월의 시차,
그리고 저유가로 인해 파괴된 미래의 공급 능력, 이 모든 시나리오가 정확히 2026년 하반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소비는 살아나고 관세는 가격에 전가되고 주거비의 하방 압력은 사라진 상황에서 나쁜 인플레이션의 끝판왕인 유가까지 급등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연준은 캐시우드의 경고처럼 금리 인상을 다시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것이죠. 유동성 파티는 끝나가게 될 겁니다. 바로 이 시점이 우리가 주의해야 할 시기입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그래서 언제 사야 하나요? 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유가는 중장기적으로 내년 그 이상을 여유롭게 바라본다면 지금부터 줍줍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50달러, 40달러 밑으로 떨어지는 것도 트럼프가 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50달러대를 1차적 저점으로 생각하고요. 만약 우리가 모르는 외부 변수로 유가가 폭락하는 어떤 일이 발생할 경우의 수로 더 빠질 것도 생각해두면 좋은데요. 그 추매 자금까지 준비해두며 대응한다면 2026년 하반기 이후에는 슬슬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유가 상승에 투자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들을 초보자 눈높이에 맞춰 알려드리겠습니다. 크게 종합 선물 세트처럼 편하게 투자하는 ETF와 대표 선수를 직접 고르는 개별 종목 투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바구니에 담는 ETF입니다. 유가 자체에 가장 화끈하게 베팅하고 싶다면 USO ETF, 코덱스 WTI 원유 선물 ETF 같은 원유 선물 가격을 따라가는 상품이 있습니다. 기름값 오르면 바로 돈 버는 가장 직접적인 방식이죠. 나는 좀 안정적인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석유 공룡 기업들을 통째로 사는 방법도 있습니다. XLE 같은 ETF인데 엑손모빌, 쉐브론 같은 석유 재벌 회사들을 한 번에 사는 거예요. 유가가 오르면 이 회사들 실적이 좋아지니 주가도 따라 오르겠죠. 자, 바구니는 알겠고 나는 우리나라 종목을 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바로 정유주입니다. 그럼 SK이노베이션이랑 S-오일이 대표적인데요. 먼저 SK이노베이션, 여기는 지금 고민이 깊습니다. 본업인 정유 사업은 유가 덕에 좋아질 텐데 미래 먹거리로 키우는 배터리 사업 SK온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어요. 한쪽은 좋은데 한쪽이 아픈 손가락인 셈이죠. 반면에 S-오일은 분위기가 훨씬 좋습니다. 본업도 탄탄한데 샤인 프로젝트라고 하는 초대형 미래 투자가 아주 잘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싼 기름으로 아주 비싼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 신기술 공장인데 2026년 하반기부터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미래 성장 그림이 훨씬 뚜렷하죠. 개인적으로는 유가를 대응할 때에는 ETF를 좀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2026년 상반기까지는 지금의 상승장을 즐기십시오. 하지만 하반기가 되면 파티는 끝날 수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오늘 알려드린 유가 관련 ETF나 관련된 종목들을 미리 공부해두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준비하신다면 다가올 거대한 부의 이동에 올라탈 수 있을 겁니다. 이 흐름을 지금 체크하는 여러분 이미 상위 1%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대부분의 투자자들과 다른 길을 가고 계신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가가 오르고 나서야 뉴스를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2026년을 미리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같은 유가 관련 콘텐츠의 경우 앞으로 텔레그램에서 중요한 변곡점을 지날 때마다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는 영상을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텔레그램은 제가 시장을 보는 순간 바로 공유할 수 있거든요. 구독자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구독자 7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이에 보답하고자 무료 텔레그램으로도 더욱 가까워져 볼까 합니다. 유튜브에선 말씀드리기 어려운 이야기, 좀 더 상세한 시황과 주식 분석, 그리고 주식 꿀팁들을 앞으로 공유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독자 7만 명 선물로 월급쟁이가 100억 버는 투자 공식이라는 전자책도 공유드려 놨습니다. 텔레그램 입장하셔서 공지 버튼 누르시면 제가 쓴 전자책 바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에 보답하고자 드리는 선물이니 부담 없이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제 유튜브와 텔레그램만 보셔도 시간이 압도적으로 절약되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공유 드릴 테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댓글에 하트 하나만 남겨주세요. 단순한 좋아요가 아니라 나도 이 흐름을 주시하고 있다는 우리끼리의 조용한 신호 같은 거죠. 저는 하트 하나하나를 진짜 다 봅니다. 몇 개가 달렸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셨는지 그게 궁금하고 그게 힘이 됩니다. 한 달 뒤, 석 달 뒤, 그리고 2026년 하반기에 오늘 하트 남기신 분들과 함께 우리 그때 미리 봤잖아 하고 싶습니다. 그때가 되면 오늘 이 영상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아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